경윤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그야말로 초대박이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경주 연속 200배가 넘는 배당을 본 지도 상당히 좀 오래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전일 상당히 좀 강자들이 방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가지 못했었던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컵도 파워하고 비파워로 좀 나눠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충분히 전일처럼 과감한 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주동이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아쉽게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빼앗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결국 2차권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주동, 금일만큼은 대부분이 또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윤여범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 대결 서로 욕심을 낼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윤여범이 자력 능력 갖췄기 때문에 작전 정에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또 다소 좀 무겁다는 점에서 윤여범보다는 김주동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김주동이 머리로 나서는 강자로 나서는 경주에서는 이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인정하고 또 고전할 가능성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전일 조봉철이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 2명밖에 안 되고 비파업이 많기 때문에 조봉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봉철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병하고 조지혁가 들어다 보니까 20배가 넘는 좋은 배당 해설 방송에서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조봉철이 축입니다. 조봉철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착순권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편성인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선호 있고 전종원 있습니다. 마크 선수들이죠. 홍석한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봉철과도 연합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조봉철의 후착착히 고만고만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전일도 홍석환을 권해드려서 아쉽게 쌍승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복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때렸었던 홍석환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정윤건도 전일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윤건보다는 후다닥이 좋은 선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윤건이 2차권에 머물면서 이찬우가 결승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윤건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박상훈을 타겟을 할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간다면야 파업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회차 이유진이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일도 김주동 밀어냈었기 때문에 정윤건의 뒷자리 이유진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임진섭 전일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2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 못 갔었죠. 금일만큼은 임진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정지민을 타겟으로 할 것 같은데, 지역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임진섭이 정지민 막해 나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진섭의 직선 취입발하고 정지민의 선정 가능성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동진이 전준영을 확인해 나간다면 직선 취입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동진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손동진이 고전을 했었죠. 이번 편성은 대부분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주정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전일도 신동현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홍석환을 노려보자 말씀드려서 홍석환하고 김종재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신동현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정인을 활용해 나갈 것 같습니다. 때려주면 신동현 몰고 가서 짧겠다는 경주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송경방까지 불러들일 수 있느냐, 송경방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경방 좀 금요 경주 때는 몸싸움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마킹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인하고 송경방을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맞대결 편성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천이 전일은 재기량 발휘 나가면서 선전을 펼쳐서 나갔어요. 하지만 금요일 때는 다리가 꼬이면서 100배가 넘는 이변의 빈미를 제공했는데 분명 양희천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희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권정국밖에 없는데 권정국이 편안하게 타이밍을 잡고 때릴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이찬호와 오기호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동하고 윤여범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주동이 전일 빼앗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유진에게 몸싸움에 밀려나면서 김주동 자존심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제 패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윤여범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동은 꾸준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여범은 이번에 다소 몸 상태가 무겁게 느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여범보다는 아무래도 작전 전개 면에서는 김주동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주동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선수인 조재호하고 김재홍이 있습니다. 전일 김배영하고 조재호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조봉철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려서 깔끔하게 김배영하고 조재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재호가 연이틀 마크 작전을 펼쳐나갔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재호가 때렸을 때는 종속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때릴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때려야 되고 1번하고 2번 여기에 3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이 때려주면 김주동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재호가 때렸을 때는 아직까지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주동이 넘어서면 윤여범까지는 충분히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조재호가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윤여범이 마지막 날 경주이기 때문에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주동이 윤여범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3번 고유한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현이 좀 낙차 후 부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보니까 받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초반 밀착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한 살 터울 경사권 협공 가능한 파업 선수들이에요.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편성이 또 복승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조재호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김재홍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김주동이 윤여범이라든지 고유한 믿다가 오히려 조재호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김주동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항상 김주동이 머리로 나서는 경주에서는 김주동이 쉽게 끝났었던 경주도 있었고 고전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이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김주동도 컨디션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참 조재호의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때렸을 때 얼마만큼 시속감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주동 입장에서는 윤여범 인정할 수도 있고 고유한도 선행력이 가능하죠. 조재호 마크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컨디션 좋아요. 마크로 갔습니다만 충분히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4번하고 2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조재호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연이틀 마크로 갔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다는 점에서 4위하고 4-3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고요한 1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조봉철 전일 편한 편성에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 해설 방송에서 조봉철이 분명 유리하다. 김정태 달고 때릴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법 선수들이 5명이다 보니까 조봉철이 넘어서지 못했었죠. 조봉철이 무너지면 김병하고 조재호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깔끔하게 해설 방송대로 마무리 지으면서 조봉철은 고전했어요. 결국 조봉철 결승 못했었고 김병이 조재호와 동반 입상하면서 좋은 배당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뭐 조재호에게 조봉철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다 파업이죠. 그 점 때문에 조봉철의 선택을 받는 선수, 간택을 받는 선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후배 유선우가 있죠. 마크력만 넣고 본다면 전종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종환도 지역 후배가 되고 홍석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전일 홍석환의 김종재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홍석환이 머리 치는 듯 했습니다만 김종재가 내선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취임 나서는 바람에 김종재의 홍석환으로 뒤집혔습니다. 홍석환의 김종재가 들어왔었더라면 배당이 상당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복승 배당이 30배가 넘었었어요. 홍석환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력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조봉철이 홍석환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홍석환 선행 못하게 본인이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선우하고 정종원은 조봉철이 달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홍석환이 먼저 또 제초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일요 경제 강하기 때문에 조봉철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봉철이 넘어서면 아무래도 지역 후배입니다. 3번보다는 2번이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정도는 1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 놓고 유선호, 전종원, 홍석환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전 홍석환 쪽에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조봉철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석환이 때렸는데 조봉철이 전일처럼 또다시 병주 타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홍석환이 유선을 달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봉철이 유선을 달아요. 그렇게 된다면 홍석환도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맞다이죠. 맞다이 까게 된다면 7번하고 3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성종환이에요. 7번하고 4번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3하고 7-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7하고 1인 것 같습니다. 전 컨디션 좋은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초조보다 많고 있습니다만 정윤건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많은 예상지들이 정윤건이 머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찬우가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후다닥은 이찬우가 월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건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2차 착순간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만큼 본다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많죠. 김홍기가 있고 박상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승우가 있어요. 특히 박상훈이 타이밍 잡고 힘을 써주게 된다면 정윤건 입장에서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상훈도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정윤건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파업 선수의 4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5번이에요. 4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시되 이유진이 보약 좀 달아먹고 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서 상당히 좀 파이팅 넘치는 경주요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주동과의 몸싸움에서 이겼다는 점 초반부터 4번의 뒷자를 확실하게 물고 갈 수 있는 이 유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법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4번과 5번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4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박상훈이 타이밍 잡지 못하면 정윤건 전일 하는 거 봐서는 취임 나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봐야 됩니다. 노려보게 된다면
이유진의 직선 추입발인데 이유진이 가게 된다면 조성인의 기습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동훈이 몸싸움 펼쳐나간다면 비파업의 완승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윤권이 박상훈 믿었는데 박상훈이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유진 머리 좋아, 몸 상태 좋아요. 저치기나 나선다면 뭐 조성인이 서는 게 아니라 마크도 가능하고 구동훈도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1, 2하고 1, 6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5번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진섭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도 임진섭 보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직선에서 후다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호하고 정지민을 빼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에다가 득점까지 앞서 나가고 있죠. 더군다나 정지민도 힘을 쓰는 견주력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병학의 정지민, 김병의 조지호 공략해 보자 말씀드려서 정지민이 간발의 차이로 3차권을 밀려났습니다만 3차권까지 선전 펼쳐 나가면서 3복수에서 좋은 배당을 안겨줬었는데 일단 정지민이 타이밍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임진섭을 인정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가 대구하고 수성에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훈련하면서 뭐 오고 가면서 도로 훈련하면서 마주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대구와 수성팀인 만큼 뭐 정지민도 굳이 임진섭을 떨궈내면서까지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번이 때려주면 1번이 몰가서 추패해 나가는 작전을 기본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이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다면 임진섭도 정지민 오면 굳이 견제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활용해 나가는 작전 본인의 실리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1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재성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대구 구미권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구미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임진섭과 정재성이라는 점에서 정재성도 마크되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이죠. 1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 1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는데 임진섭 보면 추입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회전이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란 점에서 안창진하고 훈련하고 있는 정지민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임진섭이 이번 편성 또 파업 선수라고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또 죽쓰게 된다면 정지민 입장에서는 김원호를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물론 뭐 김원호가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때려주고 몰고 가서 추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지민이 김원호 달고 쏴도 비파업의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 7번하고 6번이라든지 박인찬은 실리 챙겨 나가죠. 직전 1호 경주 때 대단했어요. 저치기 나서면서 머리까지 쳤었던 박인찬, 정지민 쫓아가면 됩니다. 7번하고 5번 정도는 맞대결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6하고 7호입니다. 76하고 7호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하고 7번이에요.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1번, 7번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동진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동진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동진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동진이 최근 들어서 비파업 선수들이 많았었던 경기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손동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 손동진 머리는 분명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금요 경주 때도 고전했었던 손동진. 한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득점이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입형인 손동진 입장에서는 전준정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이 때립니다. 7번이 몰고 가요. 추입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취입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손동진이기 때문에 7번과 2번 쪽에 아무래도 파업에다가 득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동진 인정받고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2번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이 간만에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기범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범도 이런 편성에서 잘 가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손동진이 인정받는다면야 편안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손동진이 타겟을 잘못 선정하게 된다면, 전준영이 손동진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손동진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처럼만 전준영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손동진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이 가면 경상권이죠. 차봉수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입니다. 전일도 차봉수 젖히니까 시속감 괜찮았어요. 차봉수가 때리고 전준영이 짧게 가져간다면 손동진 직선에서 취입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기범 입장에서는 전준영 쪽으로 라인 전환 시도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 9년 1월생 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이라는 점 2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사하고 2일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금일만큼은 손동진이 아무래도 득점도 있고 파업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을 상대로 냅다 크게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기입니다. 신동현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신동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일 홍석환하고 김종재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하다가 아무래도 김종재가 넘어서면서 홍석환이 아쉽게 2차권, 신동현은 간신히 태만 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 못 갔습니다. 신동현 이번 편성 아무래도 자신감 있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편성은 잘 받았습니다. 송경방 있고 고종인 있고 여민호가 있어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땡겨줄 수 있는 고종인이 있죠. 고종인이 앞만 보고 달려 나갈 것 같습니다. 이를 신동현이 활약해 나가면서 지켜준다면 5번하고 1번 넘어서게 된다면 송경방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어이없이 송경방이 쉽게 몸싸움에서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일 보니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종인하고 송경방이 82년생 동기생이기 때문에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종인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왔느냐에 따라서 신동현이 짧게 가져가느냐, 송경방을 챙겨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고종인이 확실하게 땡겨서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종인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고종인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신동현 전일 죽섰기 때문에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이 2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고종인 잘만 가준다면요,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1, 2하고 1호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2번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1번, 2번, 5번이 단연 돋보이죠. 근데 여기서 2번을 챙겨 나가거나 5번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 6번 여민호가 쫓아갈 것 같아요. 1번, 2번, 6번이라든지 1번, 5번, 6번 정도는 7번이죠. 7번 여민호가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1번, 2번, 7번이나 1번, 5번,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빨랫줄 경주로 깔끔하게 이번 편성은 1번, 2번, 5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이냐 1번과 5번이냐, 5번의 시속감에 따라서 신동현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양희천이
지난 결승전처럼 쉽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양희천을 중심으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용현도 있고 김종재도 있고 권정국도 있습니다. 전일도 권정국 선행으로 머리 쳤었고 김종재는 내선을 팠죠. 조용현도 취입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결승전에서 양희천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양희천이 직전 회차처럼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기도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이찬우가 있죠. 오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김병까지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기호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고 이찬우도 또 오기호와 협공 펼쳐 나가고 김병이 막혀 나간다면 뭐 양희천이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번, 2번, 5번, 3번, 4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두르는 데 있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권중국이 타정부터 때렸을 때는 덮고 시작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덮기 전에 오기호가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기호도 타점 잡으면 11초 때 중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직전의 차처럼 5번이 때려주고 후다닥에 뛰어난 이찬우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가는 경주냐. 전일도 또 정윤건 머리가 아니라 이찬우가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기호가 땡겨만 준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5번 쪽 3번하고 5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쿠미권에서는 양희천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정도는 김병이 물론 마크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희천이 덮고 시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빨래줄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리 잡기가 4번 5번,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일입니다. 3번과 5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권정국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뭐 권정국도 시속 편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때리는 거 보니까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7번이 때려주고 1번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2번하고 5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야 아무래도 이번 편성 오기호가 후미권에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양희천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권정국 활에 나가면서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죠. 1번하고 2번도 조용현도 막게 되니까 직선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뭐 수도권에서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16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뭐 초반 양희천의 뒤를 조용현이 물고 가기만 하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직전 결승전에서도 오기호와 이찬우가 동반 입상했어요. 김병의 이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5번, 1번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3번, 5번, 4번도 이번 편성 비파업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5번, 4번 공략해 보시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파업으로 끝나게 된다면 1번, 7번, 2번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양희천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직전 결승전에서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습니다만 저치기 타이밍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편성은 분명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뭐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한 또 이번 회차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